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어로인더고요. 코어로인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로인더의 이슈를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 하락과 필름 사업 매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결국에 코어로인더가 영업이익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돌파구가 아라미드와 PMR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인더의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려면 코오롱인더의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3분기로 한번 설명해 보게 된다면 작년 이제 23년 3분기 매출액을 보시게 된다면 1조 1,83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20억 원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각 이제 6%와 56%, 57%가 줄어든 수치고 이제 전분기 23년도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12.2%와 66.6%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코오로인더의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을 살펴보게 된다면 약 총 매출이 3조 7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3조 7천억 중에서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업자재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자재군에 속하고 있는 게 결국에 타이어 코드와 에어팩 소재, 아라미드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보니까 23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산업 자재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3년도 4분기까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번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자재군 같은 경우만 하락을 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필름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죠. 산업자재군은 어쩔 수 없는 경기 상황이라고 경기 상황이라고 보게 된다면 필름은 조금 타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필름 상황이 악화가 됐을까 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중소형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방 LCD와 OLED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을 보게 된다면 LCD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 16년부터 20년도까지 뭐 21년도까지 넉넉 잡아서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그래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나오게 보면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16년도부터 20년도에 어떤 LCD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MMA를 통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어떤 LCD의 시장 파일을 늘리려고 노력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막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전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기업들의 LCD를 조금 많이 의존을 했었죠. 하지만 20년도가 지난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LCD에 대한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면서 이 중국 자국 내의 시장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LCD 시장을 거의 중국이 독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국내 LCD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고 뭐 LCD 패널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부터 뭐 필름 사업을 하는 코오롱 인더까지도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코오롱 인더는 이런 필름 사업에서 711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지난해 3분기까지 619억 원의 누적 손실을 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앞서 말했듯이 LCD 디스플레이 시장도 좋지 않고 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독점하다 보니까 LCD 디스플레이용 광학용 필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유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LCD 부분과 OLED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OLED 시장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은 LCD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됐고 더 이제 커질 만한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인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하거나 다른 중국 기업에 매각을 하거나 가동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런 가동률을 조금 줄인다기보다는 좀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을 통해서 얻은 금액으로 포로인더가 밀고 있는 아라미드나 PMR 시설 증설에 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라미드 시장이 어디에 많이 쓰일 수 있을까? PMR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통신 분야, 그리고 뭐 항공, 우주 분야에 쓰일 수 있고 PMR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미드와 PMR 시장이 공통적으로 커지게 되려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전기차에 대한 상황이 좋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건 아니죠. 그럼 왜냐면 2023년에 지속된 고금리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고금리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를 위한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진 상황도 아니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이제 전기차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폐지 문제도 동반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24년도부터 전기 아라미드에 대한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힘들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그렇게 막 많은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전기차 및 리튬 소요에 대한 전망인데, 이제 30년도까지 연평균 25%가 성장을 하게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연평균 30%가 성장을 하죠. 그리고 글로벌 리튬 소요 같은 경우는 연평균 19%가 성장한다. 결국 이제 앞으로 30년도쯤이 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옆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의 표인데, 이 리튬 가격에 대한 표를 보시게 된다면 22년도 하반기에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리튬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형성이 됐지만, 신규 리튬 강산이 본격적으로 발견이 되게 되면서 어떤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2030년 정도가 되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배터리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 공급 밸런스가 상승하게 된다. 즉 이제 30년도가 되게 된다면 어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리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데, 어떤 광산에 대해서 공급량은 굉장히 이 수요량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0년도가 되게 된다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도 정도가 되게 된다면 일단 전기차에 대한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조금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발맞춰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24년도에 수혜를 보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라미드와 PMR은 기대해 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뤄질까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코로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인더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뭐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차트적으로는 딱히 크게 말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반등이 왔을 때는 이제 이슈가 저 PBR 이슈로 조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또 중국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 이면서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로인더의 주가가 오르게 되려면 지금 당장 영업이익 하락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어로인더 같이 어떤 산업 자재군을 하는 기업들은 전반적인 이제 경제상을 지속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차트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자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39,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고, 지평선이자 매물대 부근인 42,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20평선 위에는 그래도 안착하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장마감 10분 남겨놓고 이제 안착을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다음 날,
그래도 이제 다음 날 뭐 다다음 날이라도 이평선 위에 조금 안착을 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하더라도 이런 쌍바닥 말고 3개의 바닥 정도는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이제 이 하락하고 있던 6평선이 완만해지고 5평선과 10평선, 20평선이 대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저점인 39,000원을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았고 뭐 바닥을 아직 만들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라고 말하는 건 조금 상황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어로인더의 지속적으로 이슈와 주가의 변동사항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코어로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